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지난번엔 우리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라 챕터에서 만났어요. 그 챕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 챕터의 제목과 위닝 헤빗 액티비티 팁스에서 하고 싶은 모든 말이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으로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깨달아라 라는 제목만큼 이제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해결책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해결책을 깨닫는 그 과정이 왜? 고객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하고 현장에 갈 때는 허례허택 위주가 아닌 불시에 혼자서 가서 30분 이상 한 곳에 머물면서 보고 듣고 느끼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금방 내가 어떤 것들을 떠올렸다고 해도 혹은 떠올리지 못했다고 해도 현장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다시 되돌아서 내가 그 기록한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개선점을 또 찾아낼 수 있고 또 그때 느꼈던 것들을 요약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것을 기록하라 라는 이야기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실패와 실수에 대한 이야기 챕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는 실패를 낳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낳는다.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원인을 명확하게 하려면 모든 실패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실패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과목 중 하나다. 찰스 캐터링, GM 수석 기술자, 미국 유명 과학자. 선수는 몸을 움직이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실수는 뭔가 몸을 움직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을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 우든, 미국 대학농구에서 88연승을 올린 UCLA 감독.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 시간을 아껴 움직이는 조직은 승리한다. 시간을 아껴가며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직은 이 점이 매우 취약한 듯 싶다. 연구원으로서 좌절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행동이 아닌 구호에 익숙해진 것 같다. 분석과 구조화는 남다른 의미를 주었다. 실패는 가장 좋은 교재지만 실패 노트를 공유하고 학습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실패 노트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패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것이 성취의 비밀 법칙인 줄 알면서도 왜 아직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낼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열정을 키워볼 생각이다. 내가 쓴 책을 읽고 어느 연구원이 보내온 메일의 내용이다. 생각건대 이 연구원은 실패는 없다. 단지 다른 방식만 있을 뿐이다. 라는 지혜를 경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 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겨라. 미래 유통 전략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소형 전자제품 전문 편의점을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디지털 카메라, 배터리, mp3 플레이어, 헤어드라이어 등 손으로 직접 들고 운반할 수 있는 핸드캐리어형 소형 제품들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자는 것이었다. 다소 파격적이었지만 꽤 신선한 제안이었기에 6개월 동안 연구와 테스트를 실행해보기로 했다. 우선 테스트할 수 있는 안테나숍 3군데를 운영했는데 초기 3개월은 계획대로 잘 운영되었다. 그런데 4, 5월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매출액이 눈에 띄게 준 탓에 점주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냉장고나 TV 같은 중형 제품 한 대를 팔아서 남는 마진을 소형 제품 수십 대를 팔아야만 겨우 맞출 수 있었다. 그 결과 대형 제품 진열 불가의 원칙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고 소형 제품보다 중형 제품의 진열 비율이 점점 늘어갔다. 소매상은 마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고객이 냉장고를 사겠다는데 소형 제품 판매라는 회사의 원칙만 따르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추세를 회사가 임의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9개월 정도 운영한 끝에
소형 전자제품 전문 편의점은 실패한 전략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비록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나는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고객은 한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동시에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원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100평 이상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형 전문 점포의 기획으로 이어졌다. 실행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다. 그들은 방식을 바꾸면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어느 것이 옳은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미래의 또 다른 세계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해 항상 몰입하는 자세로 견지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시련은 희망과 기회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된다. 실패를 실패로만 단정짓지 마라. 에디슨은 499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도전함으로써 발명왕이 되었다. 실패를 역전하는 법칙은 되도록 빨리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궤도를 수정하며 실패가 주는 교훈을 새롭게 받아들여 새로운 주제로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쉬운 길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최고 경영자로 여러 사업 영역을 책임지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통신가입자 유치를 주도하는 통신사업본부장이 자금 30억 원에 대한 결제를 받으러 왔다. 그는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한 달에 약 50억 원 정도의 펀드 기금을 마련하여 가격을 낮추자고 주장하였다.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결국 제사를 깎아먹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듯 싶겠지만 또 다른 업체에서 자금을 투입하여 가격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가격을 낮춥니까? 결국 시장 가격 질서만 교란되고 가격 격차는 지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격 경쟁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하고 정정당당하게 시장 논리에 의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주문했다. 그런데 며칠 후 통신사업본부장이 관리본부장과 함께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제는 관리본부장까지 데리고 와서 나를 설득하려고 한 것이다. 역시나 두 사람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통신가입자 유치가 힘들다며 선도적인 자금 투입만이 살 길이라고 했다. 사장인 나를 설득하지 말고 시장과 고객을 설득하세요. 가격은 비록 비싸지만 우리 회사만이 가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가입자를 유치하세요. 나는 또다시 가격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두 사람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며칠 후 통신사업본부장이 회사 임원들을 대동하고 다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격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나는 즉시 통신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다. 시장에서 가격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고객은 가격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격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A+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시장 경쟁에서는 가격이라는 과목 외에 두 과목이 더 있음을 강조했다. 고정관념을 깨고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그중 하나는 상품이다. 가격은 지급하는 순간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된다. 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은 사용하는 내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든다. 반면 남보다 더 나은 성능, 폼나는 디자인은 고객의 지갑을 저절로 열리게 한다. 또한 고객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런 상품에 분명 A+를 준다. 또 하나는 친절이다. 가격과 상품에 만족해 개통하려는 순간 직원이 불친절하다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면 고객은 인상을 쓰며 돌아설 것이다. A+의 가격, A+의 상품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지는 순간이다. 따라서 담당 직원이 친절이라는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해야만 한다. 개통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달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쉬운 길에는 언제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가격이라는 과목에 손을 잘못 대면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쉬운 한 과목에 올인하려는 인식의 올가미를 벗고 다른 두 과목을 찾아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 예컨대 가격이라는 과목에서 A+를 받고 상품이라는 과목에서 C+, 담당 직원의 친절이라는 과목에서 C+를 받으면 평균 합이 B밖에 되지 않지만 가격이라는 과목에서 B+를 받고 상품에서 A+, 친절도에서 A+를 받는다면 평점이 A 정도는 된다. 1시간가량 이어진 내 설명을 듣고 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나는 개통 담당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3번에 걸쳐 특별 교육을 했고 판매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 역시 달리 지급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적중했다. 한 달을 마감하며 평가한 결과 개통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물론 가격 질서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50억 원이라는 추가 자금이 답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더 큰 수확도 있었다. 통신을 맡은 직원들에게 이기는 습관을 심어준 것이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이나 틈새 시장의 확대 등을 통해서 판매 경로를 넓히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숱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망설이곤 한다. 모든 일에는 항상 두 과목이 더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기는 조직과 실패하는 조직의 차이는 이 두 과목을 누가 더 먼저 발견하여 전략화하느냐에 딸려 있다. 한 과목에 올인하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성공할 것이란 환상에 빠진 나머지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는 건 역시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기존의 관행, 주위의 대세만을 고집하지 마라. 그런 족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다른 길, 다른 방식이 보인다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진홍의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창의성의 족쇄를 풀어라. 고정관념을 깨고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생각을 물구나무 세우고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또한 연상작용을 극대화하여 생각의 울타리를 넘는 동시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따라서 영원한 성공이나 실패 역시 없다. 성취하고 싶다면 더는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마라. 군중은 잘못된 함정으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 신념이 이끄는 다른 두 과목을 찾아내고 그것에 올인해야 한다. 가격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팔아라. 전략 마케팅 팀장 시절 대형 유통회사인 M유통에서 프리미엄급 전략 제품의 공급 가격을 더 낮춰달라는 요청이 왔다. 어이없는 요구긴 했지만 당시 M유통은 A전자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다른 거래처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실무 담당 부서장들은 공급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판매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 주장에 강하게 반대했다. 공급 가격을 더 낮추면 상품의 가치 역시 낮게 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M유통은 A전자 프리미엄 제품을 더는 취급하지 않겠다면서 매장 진열에서 제외해버렸다. 모든 책임이 내게 돌아왔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한 후 프리미엄 제품의 홍보를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갔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까? M유통 대표가 식사 자리를 요청해 왔다. 그러면서 공급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지금 조건대로 거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하고 그 자리에 나갔다. 그날 M유통 대표는 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매장에 A전자 프리미엄 제품을 진열하지 않았더니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여기는 고급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매장인가 봐요 라며
중저가 매장 취급을 하더라는 것이다. 문제는 모든 매장에서 똑같은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것이다. 그러니 A전자와 거래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했다. 값이 싸면 무조건 많이 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싼 제품은 싼 값을 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다.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보더라도 가격보다는 품질과 기능, 서비스가 우수한 제품에 더 주목한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팀 하포드는 경제학 콘서트에서 가격은 기업의 비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표현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고객은 가치를 따지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그런데 기업은 여전히 가격만 고민하고 있다면 이는 실패한 조직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셈이다. 고객의 지갑을 열려면 고객의 문화를 바꿔라.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고객이 원가를 알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굳이 직업으로 따지자면 전문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그림을 최고로 잘 그리는 화가라든지 전문 분야에서 수술을 가장 잘하는 의사, 법정에서 항상 이기는 전문 변호사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의 원가는 고객이 잘 모를 뿐더러 따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림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며 작품성을 가졌는지, 수술을 잘하는지, 변호를 잘하는지 그 가치만 따진다. 모두 갖고 싶어라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변호를 잘하는 것 등에는 원가보다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다. 원가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한다. 만일 찾을 수 없다면 만들기라도 해야 한다. 이기는 조직, 이기는 사람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객 속으로 더 깊숙이, 더 넓게 파고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움직인다. 이러한 리포지셔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가치다. 그러자면 고객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고객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아침에는 신선한 오렌지 주스. 대부분 미국 사람은 시원한 오렌지 주스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원래 아침에는 커피를 마시고 나른한 오후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그런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심하던 주스 회사가 기발한 생각을 해냈다. 바로 고객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오렌지 주스를 아침에 마시면 더 좋다는 광고를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실 주스야 언제 마신들 무슨 상관이 있으냐만 광고가 나간 후부터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오렌지 주스의 판매량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구용품의 선택 기준은 견고함과 저렴함, 그리고 디자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항균 노트나 무독성 크레파스 등 위생과 건강이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등장했다.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낸 일부 회사가 문구용품의 문화를 바꾼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라도 기존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화의 대표주자로 나서야 한다. 많은 커피 브랜드가 있지만 유독 스타벅스 커피만 마시는 마니아가 적지 않다. 그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다. 스타벅스 매장에 앉아 커피 원가를 따지는 고객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가격이 아닌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마케팅 기법이나 방법에 앞서 문화 자체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당장 단순한 비법이나 방법만을 익혀 단기간에 1등을 하거나 성공하는 것은 그리 오래 갈 수 없다. 한 나라나 개인의 문화를 억지로라도 바꾸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경쟁 우위에 서는 가장 빠른 길이자 핵심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Winning Habit Activity Tips. 모든 문제에는 3가지 답이 있다. 하나의 답이 떠올랐다면 2가지 답이 더 있음을 명심하라. 기존 관행을 의심하라. 원점에서부터 다른 방식을 찾아라. 신념이 이끄는 답을 찾아라. 이번 챕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챕터에서 굉장히 뼈를 때리는 문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중간에 기억나시나요? 가격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팔아라. 가치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답을 찾는 부분, 그 부분이 처음에 나왔었죠. 그 부분도 나왔었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문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값이 싸면 무조건 많이 살 것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라던가 고객은 가치를 따지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가격 경쟁력만이 문제는 아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고객이 원가를 알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돈을 벌고 싶다면 고객이 원가를 알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나의 가치를 올리거나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무언가의 가치를 올리거나 그의 문화를 바꿔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또 다음번에 그리고 댓글로 이번 챕터에 대한 생각들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저는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